하십시오.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제 기상 초풍할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저도요. 희생자 마약 부검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이며 패륜적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저기 정부가 네. 나서서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쵸. 폭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조짐이 안 좋은 게 저는 그 유족들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게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에서 사실은 더 드러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에 왜 이걸 못 막았나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사후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나라고 맞아요. 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어저께 나온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뭐냐면 마약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는 마약을 애들이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성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가서 잡아버려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뭔가 좀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야지 이게 아마 그 자기네들끼리 생각했던 구조가 아니었을까라고 했더니 무슨 햇소리냐 니네 우리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의미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왜 안전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경찰들 수많은 형사들은 딴 데가 있었냐 이 말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녹지도 까고 이게 슬슬 드러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랑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무슨 마약이냐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근데 일선 검사들은 10월 30날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0월 30일 곧바로 가서 당신 애가 죽은 것은 마약 때문인 것 같으니까 막 검사해 봅시다. 부검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곳에 다 네, 그런 네.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당시에 수사 자기네들이 처음에 프레임 잡았던 게 맞았다. 얘네들은 우리가 안전질서를 제대로 뭐 이렇게 계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네끼리 마약 먹고 죽고 난리치다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다. 얘네 잘못이다. 이걸 하려고 지금 정부가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광주지검에서는 이 마약 부검이라는 말이 나온 건 시인했습니다. 딴 데서 그래서 또 다 지금 부인하고 예, 있죠. 세 군데입니다. 지금 나온 게 광주 그리고 서울, 서울 그다음에 수원. 예, 요 세 군데인데 일단 마약 부검을 요구한 이유가 마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소위 그 검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그 신용카드 압색, 희생자 네. 신용카드 압색 얘기할 때 왜 이런 거지?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의심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같은 선상에 있는 마약 것 같습니다. 살려고 카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혹시 누군가 라고? 생각하고 희생자 탓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사 한 명이 마약으로 죽었는지 마약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압사 당했을 수도 있으니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분이 정말 처참했겠습니까? 아니 애를 아니, 두 번 근데- 죽이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심한 게 오늘 대검이 예. 입장 발표를 또르륵 나와가지고 했어요. 예. 대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 아니 지침을 내린 바가 있건 없건 그렇게 또르륵 나서서 얘기할 일이야. 왜 그렇게 나서서 자기네 변명하고 국정조사 나서부터 변명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국정조사에 네. 대검을 포함시키냐 마냐 가지고 난리들을 쳤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처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을 가지고서는 화를 막 내가지고 대검을 조사할 때는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만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만약에 좀 확인하려고 했다 내지는 프레임 쓰려고 했다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 이게 나오는 순간 당연히 대검찰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우선 뭐 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참사까지 왜 막지 못했냐도 중요하지만 참사 이후에 은폐하려고 하고 호도하려고 하고 희생자 탓하려고 하고 이것가 저는 더 문제일 수 있는 것 문제 같습니다. 있어.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약 부검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이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 참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패권적이고요.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를 진짜 국민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로 범죄. 희생자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냥 범죄인이다. 얘네는 마약한 애들이다. 예. 얘네는 거기 가서 나쁜 짓 하려고 간 애들이다. 얘네는 진짜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느낌의 사실 이런 말은 심한 말이지만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한 국가가 아니라 우리를 혼내줄 생각만 하고 있는 국가구나. 언제든지 내가 좀이라도 잘못할 것 같으면 잘못할 낌새가 있다고 날 호통치면서 먼저 야단칠 정부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대목이 참사 터지자마자 나왔던 그 인터넷상에 떠돌던 안 좋은 프레임이 네. 있습니다. 놀러 가서 죽었다. 놀다가 죽었다. 그래 놀러 가면 안 됩니까? 놀러 가면 예, 죽으면 놀러 되는 가면 거예요? 죽으면 말이 되는 됩니까? 거예요? 그게 국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과 연결되는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그때 가짜뉴스 막 터졌잖아요. 네, 가짜뉴스 옷을 막 유튜버들이, 여자들이 네. 뭐 옷을 막 벗고 예. 누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가 네.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지를 못했나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인데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왜 기동대가 주변에 바로 있었고 서초동에도 있었는데 투입이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약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이쪽에 안전에는 취약하게 간 거 아니냐 이거고, 바로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이태원은요 사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로를 차도를 그렇죠. 차단하고 통제해줬죠. 인도화시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무전기에서도 나왔지만 무전기로서도 나왔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인도를 자꾸 올려 보내고 차도를 확보하려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이 그게 자, 연결. 누구의 도대체 행로를 막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 거냐. 그 당시에 행선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대통령의 부인 아니면은 행안부 장관 누구의 행로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냐. 이거는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덮으려고 하는 이런 패륜 짓을 처음부터 누가 작전을 짜서 이 짓을 한 거냐. 그거를 해야죠. 저는 작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가 꼭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의 대응 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해인 의원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네. 방송에서. 용해인 의원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국정조사가. 이게 물론 이상민 장관 회의만을 발의하고 뭐 통과시킨 애 만나가지고서 핑계를 대고 이제 더 잘 됐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핑계를 대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일이 진행이 줘야 되는데 조사하려고 뭐 내라 그러면 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나를 내려 자료 안 그러면 내고. 자료 내려 그러면 특수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들이 엉뚱하게 튀어나오면은 그런 것들 혹시 니네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 내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한대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하는 국정조사 권한 두 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협조를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겠어요. 근데 세월호 국정조사 때도 자료 안 낸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근데 오히려 결국은 세게 해야 돼요. 근데 다 같이 파니까 네, 맞아요. 안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용해원 의원이 그 혼자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용해인 중요한 건 의원은 아마 협업입니다. 협업. 야당이라서 그래서 야당이라서 혼자 있어서 혼자 있어서 네.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도 야당이에요. 왜 그러세요? 민주당은 웃기잖아요. 여당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나는 민주당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도 이상하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계획을 짜고 용해원 의원도 같이 해야죠. 그럼요. 팀워크를 짜서 하면 결국 자료 받아내기 싸움인데 맞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자료라도 꼼꼼하게 모아서 누군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예, 그러다 보면 허점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거 잘하시는데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저는 국조를 여러 번 꼼꼼히. 했죠.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잖아요, 성격이. 그렇게 하면 원래 너무 뭔가- 꼼꼼한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러다 당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당해서.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유족들 마약 부검 이 사안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 정부의 대응의 모든 것을 보여. 올댓 맞아요. 올댓 윤석열.
정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이 총공세를 해서 이 마약 부검 문제를 유가족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